자, 과연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세력들이 버린 건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의 성격이 후발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후발주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상승 여부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의 상승 여부도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한참 오를 때 한미반도체 오르고 SK 하이닉스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추종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의 움직임이 현재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또 이제 뒤집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채권에 투자된 돈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돈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가능하면 빠른 시점 안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테슬라, 애플, 메타 플랫폼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니까 엔비디아도 굳이 못 갈 이유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저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게 신고가를 뚫는 거는 사실 확률적으로는 더 오히려 낮고 그게 더 힘들고, 여기서 보합으로 가는 그림이 사실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기보다 세력들이 만약에 올리기 위해서라면 굳이 급하게 갈 필요보다는 좀 흔들면서 그 뒤에 올리는 게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중을 크게 실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물량들을 굳이 받아갖고 이렇게 올려줄 바에는 좀 옆으로 가면서 흔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빠르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할 마음이 없다가도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급하게 떨어지면 난 버틸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 번 급하게 떨어지면 매도할 마음이 없다가도 매도를 하게 되고, 여기다 플러스 최근에 뉴스까지도, 또 모건 스탠리까지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정신과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멘탈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 걸 알면서도 뉴스나 또는 저런 급락이 나오면 매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세력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싼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세력들이 나갈 틈을 주지 않고 너무 많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게 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히려 개미들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좀 겁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많이 오른 것도 맞아요. 근데 2차 랠리가 가지 말라는 법도 주식에선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미국장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2차 랠리를 가지 않을 이유는 또 없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또 AI 실적들이 전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분석글을 봤거든요. 그런데 꼭 실적은 지금 반영할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흔들면서 좀 털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오르는 시점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엔비디아도 너무 이제 과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반도체는 더 이상 들고 있지 말라고 좀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빠지는 폭을 봤을 때 반등이 나오면 팔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라인을 지켜야 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라인을 겨우 붙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사실은 엔비디아 종목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이 추세를 다시 살리는 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 뉴스들을 오히려 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막 비관적으로 뉴스를 보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어요. 내년까지도 많이 벌 예정이래요. 근데 내후년에 안 좋을 걸 예상해서 지금 굳이 뉴스를 보내면서 사람들을 겁주는 것 자체가 약간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겁을 주고 좀 지루하게 움직인 다음에 향후에 다시 올릴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들고 가셔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흔들다 보면 다시 살짝 올라올 거예요. 그때 탈출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뉴스로 이렇게 계속 안 좋게 얘기하면 들고 있는 사람도 팔고 싶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미국장의 기세가 전반적으로 괜찮고 이번에 금리 인하도 빅컷으로 내렸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과거처럼 금리 올리기 전에 어영부영 올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가 다 오르고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제적 대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이에요. 고용 지표가 거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빅컷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을 해서 증시가 방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제 의견 참고하셔서 더 지켜보시죠. 개미를 털기에는 너무 고점에서 시간을 좀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들도 나갈 시간이 있는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너무 오버하면서 뉴스를 많이 보낸다는 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적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 2025년도 내년에는 오히려 괜찮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굳이 섣불리 막 부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주식시장은요, 전쟁터와 같아요.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아야 또 짓밟아야 내가 이기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과 온갖 함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해봤고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